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말이자 연휴였던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울산에는 울산 옹기축제, 태화강 예술제, 어린이날 큰잔치 등 다양한 축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024 울산 옹기축제가 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국내 최대 옹기 집산지인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옹기 제작 시연, 전시 공연 등의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울산 예총이 마련한 제6회 태화강 예술제도 4일부터 어제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예총 산하 10개 협회가 마련한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5일에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대공원 남문광장과 각 구군과 단체들이 마련한 기념 행사들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한수원 세울 원자력 본부는 지난 3일 세울 2호기의 발전이 재개된 가운데 어제 오후 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울 본부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세울 2호기에 대한 제3차 계획 예방 정비를 3일자로 완료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 100% 출력에 도달하는 등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도심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원자력 안전 홍보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지난 3일 김기환 시의회 의장실에서 소유섭 세울원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울원전 홍보관의 도심 내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섭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홍보관은 모두 발전소 인근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울원전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도 홍보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울산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에도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대전시와 부산시의 경우 시청이 주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울산시의 청소년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 교통 오지였던 울산에 KTX 울산역이 개통되면서 울산과 서울 경기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지 15년이 돼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준고속 열차인 KTX 이음이 태화강역을 관통하고 수년 안으로 도시철도가 달리는 등 울산의 대중교통이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울산의 철도망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전우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KTX 울산역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 최고 오지로 통하던 울산입니다. 아직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 울산에 철도망이 대폭 늘어나면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이 철도로 옮겨가고 철도로 전국 어디든지 통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버스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도시 및 광역철도가 완료가 돼서 철도 중심의 도시로 우뚝 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고속열차 KTX 이음이 내년 1월부터 태화강역을 관통합니다. 청량리에서 2시간 50분이면 부전역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오는 10월 정차역 확정을 앞두고 현재 태화강역을 비롯해 북울산역, 남창역 등 울산에서만 3곳에서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시작으로 4호선까지 트램도 추진 중입니다.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구간으로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북울산역에서 야음사거리까지 2호선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3, 4호선은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여기에 2030년을 목표로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2031년을 목표로 KTX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역,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에서 부산 창원을 거쳐 진주까지 KTX 이음이 달리는 철도망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35년을 목표로 울산 전주 간 고속철도도 구상 중에 있고 태화강역에서 끊어진 광역 전철을 태화강역을 거쳐 경주와 포항, 동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울산에서 입시를 거쳐 불국사역까지를 잇는 광역 수소 트램 건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불과 5, 6년이면 도심에 트램이 달리고 광역 철도망이 갖춰지는 등 철도로 통하는 사통 발달의 도시 울산이 현실화됩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대학교가 202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국내 20위, 아시아 116위에 오르며 비수도권 사립종합대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THE가 세계 31개국 739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4 아시아 대학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대학교는 세부 지표 국내 순위는 연구의 질 11위, 연구 환경 25위, 교육 여건 23위, 산업재 협력 15위, 국제화 수준 37위로 종합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아시아 1위는 중국 칭화대가 기록했으며 국내 순위 1위는 서울대로 아시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울산 지역 정규 골프장 5곳에 대한 상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점검은 골프장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연못 유출수를 추가로 채수해 카벤다짐, 다이아지논 등 총 25종 농약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 사용 중이나 외국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살균제인 클로로탈 노리를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검사합니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 창업기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울산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프로그램과 울산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또는 제조 산업 관련 전후방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지원과 일본 도쿄 제조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에서 울주군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2023년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울주군, 육군 7765 부대, 울주경찰서 등 12개 기관에서 18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84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연은 생산 증대에 따른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은의 경우 귀금속 가격 상승의 효과로 매출액이 늘며 실적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또 아연의 경우 국제 판매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그동안 철강 등 전방 사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점차 완화되면서 3월 이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구 주민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 시 1인당 3마리 한도에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구청은 기존의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 1층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을 기존 15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확장하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웰리 키즈랜드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위치한 울산 남구의 대표적인 키즈 카페로 영유아 놀이시설과 하바 놀이터, 가상현실 체험존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에 신체와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아기체육관과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시장놀이, 교통사고 예방법과 안전질서를 배우는 교통놀이, 사회성과 언어 능력을 위한 역할놀이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호중 팬카페인 울산 아리스는 지난 3일 5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4일과 5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된 김호중의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개최를 기념해 500만 원 상당의 백미 2,000kg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백미는 보호단체인 빛둘레와 참세상 단기보호센터에 전달돼 이용자들의 식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새벽 시간 조업에 나섰던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인근 해상에서 1.26톤급 연안 통발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다른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경은 신고 접수 약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12분께 울주군 서생면 신리항 남서쪽 약 50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70대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내부에 어획물 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조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와 무단 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급자인 B 하사와 군용 차량을 타고 약 30분간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